어제 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금투세를 놓고 여야가 부딪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폐지 쪽에 힘을 실었고요. 민주당은 이제 금투세 도입 시 이 긍정적 효과들을 부각하면서 일단 반대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이제 금투세를 제명세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이제 SNS에서 흔히 나오는 건데 이재명 대표 이름을 이제 언급을 한 거죠. 이 제명세다. 그래서 국장, 국내 증시만 홀로 금융 위기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 손들이 떠나면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 몫이다. 이렇게 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아마 국세청 차장 출신일 겁니다. 금투세 부과로 오히려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기재부와 조세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세가 아닌 그동안 세금을 누락했던 부분, 그거를 걷는 과세의 정상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대학생 중에서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던데 이구동성으로 금투세 시행되면 해외에 가겠다.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거 다 빼겠다. 그리고 조금 돈이 더 많은 분들은 부동산 시장이나 다른 자산으로 투자를 또 옮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여야의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유예 쪽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일단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이 좀 공감하는 그런 결론이 났으면 좋겠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폐지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걸 가지고 뭐 제명세라고 주장하는 건 좀 너무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금투세가 도입이 된 시점이 언제냐? 일단 문재인 정권 때 도입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여야가 합의로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제명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유예 쪽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렇죠. 반면에 진성준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이걸 시행해야 된다. 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뭐 금투세 폐지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좀 사례에 맞는 그런 좀 논리와 논거를 제기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금투세 유예냐 또는 폐지냐 찬성이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이 금융세제 그리고 좀 증시를 선진화하는 좀 근본적인 그런 방안도 함께 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던지고 싶은 것은 과연 금투세를 폐지를 하면은 주가가 오르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또 금투세를 시행을 하면은 주가가 좀 뭐 떨어질 것인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금투세를 폐지를 뭐 한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소액 주주들의 권익이 좀 보호가 되느냐. 근데 이런 부분이 전혀 보호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주 환원율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90%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액 투자가 주주들의 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장치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야 정치권이 다 반성해야 될 점은 배종우 부위원장 말씀하셨지만 2020년도에 이제 합의로 이제 통과를 해놓고 결국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되고 다른 이제 세계 글로벌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또 더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제대로 된 뭐 배당도 받지 못하고 사실 선진 시장하고 비교하면 찬밥 신세였죠 주주들이. 근데 이제 그거 배당의 어떤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인 게 미국처럼 이렇게 이미 증시가 매우 안정적이고
전혀 그런 외압이라든지 외투의 문제로 흔들리지 않은 시장에서는 배당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배당을 통해서 주주들을 매력적으로 끌 수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주식을 좀 뭐랄까요 주가의 차익 실현으로 많이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배당의 좀 매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물론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진화의 방안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명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명세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된 것을 자초한 것이 전 이재명 대표라는 점도 좀 짚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투세는 정말 국민의힘도 반성해야 돼요. 그 당시에 다소 포퓰리즘적으로 거기에 편승했다고 맞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자 금투세 유예 의견을 냈어요.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죠. 지금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거의 뭐 주식하는 사람들 블로그에서는 거의 공공의 적입니다. 아주 뭐 험악한 댓글이 막 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던져놓고 약간 간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지금 두 쪽이 나서 분열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 대립구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약간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전을 치르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모든 정치권의 눈이 어디로 향하느냐? 이재명 대표의 입.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쏠리니까 이재명 대표가 빨리 결단을 내려서 그럼 민주당의 당론을 빨리 정해라. 왜?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거든요. 그리고 금투세 폭탄을 민주당에 직접 던지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이걸 매듭을 짓지 않고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명세라는 말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짧게 덧붙이자면 금투세의 이 효과의 문제는 사실 저는 정말 정책 효과보다 더 중요한 건 심리적 효과라고 보거든요. 근데 많은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금투세가 들어오면은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다면 어떠한 정책적 과학적 분석을 떠나서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일단은 현재로서는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유튜브 보고 계시는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우리 코스닥 시장이 전쟁 중인 러시아 주식시장 RTS보다 못하다. 그래서 제가 직접 좀 들어가서 봤더니 러시아 주식시장은 지금 1년 단위로 한번 그래프를 봤더니 우상향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논의가 됐던 것이 여야 합의로 도입이 된 것이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도 이 주식 시장이 괜찮았어요. 활성화됐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 이거 금투세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 돈을 벌었으니까 또 많이 버신 분도 꽤 있었고 우리가 당시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때 무슨 서학개미니 동학개미 운동이니 이런 우리가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서 주식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래 이익이 나는 곳에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아마 여야 합의로 도입이 됐는데 지금 시장이 지금 그럴 이 금투세 논의를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물론 금투세가 도입된다고 해서 저는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도 지금 주식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지금 같이 따라가고 있는 형편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꼭 금투세 때문에 뭐 떨어졌다. 금투세 그럼 폐지하면 올라간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금투세를 지금 논의하는데 저도 유예 또는 저는 폐지에 가까운 쪽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사모펀드 얘기가 빠져 있어요. 사모펀드 이거 지금 임광현 의원이 지금 발의하고 있는 법안에 의하면 사모펀드로 해서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면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국내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어요? 다 사모펀드라는 이제 이런 통해서 외국 시장에 미국 주식 시장에 다 투자해 버리지. 그러니까 지금 국내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국내 증시를 어떤 올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우리 금투세 도입하고 근데 대신 예외가 몇 가지가 있어. 이 예외의 구멍을 만들어줘서 이 구멍으로 국내 자본들이 빠져나가게끔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사모펀드 부분은 쏙 빠져 있어요. 법안에는 올라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개인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이 주식시장을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금투세를 도입 한 해 만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금투세를 도입한 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얻는 이득보다 예를 들어서 잃는 것들이 더 크다.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토론을 하자라고 했는데 나온 사람들이 보니까 이걸 도입을 했다가 찬성한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나오고 오히려 조건부 반대, 조건부 찬성이신 분들만 나와서 오히려 토론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뭐 CBS 라디오에서 그 이소영 의원이 나와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소영 의원 어떤 그 주장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하고 지금 임광희 의원이 어떤 발의를 하고 있는 이 사모펀드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명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러한 논의 아까 전 배정호 교수님처럼 이 논의 조금 더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그냥 바로 내년에 시행하자 말자 이것보다는 이번 11월까지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여야가 더 토론을 해서 내년에는 바로 시행하는 건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네, 자 우리 이준호 위원한테는 그걸 한번 물어볼게요. 국민의힘 이제 박승원 의원이 이제 금투세를 제명세라고 이제 어제 그렇게 주장을 폈는데 그게 사실은 좀 과도한 정치적 프레임식이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그 프레임 얘기하면 뭐 사실 민주당이 우리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엄 준비를 얘기를 하고 독도 지우기를 얘기하면서 친일 프레임 씌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엄 발의해서 무슨 군사 정권이 돌아간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이런 것들을 민주당에서 주도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근거가 뭐냐니까 제보라고 해요. 그럼 제보 근거를 밝히랬더니 그건 차차 밝히겠다라면서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프레임 공개하는 거는 좀 말이 맞지 않다 생각하고요. 제명세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요. 제명세라는 게 이재명 대표가 이거 브레이크를 걸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추진하는 법안이다라고 우리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맨 처음 시작된 건 언제냐면 2019년입니다. 금투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맨 처음에 그 당시에 민주당 대표가 이해찬 대표였어요. 찾아가면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찾아가서 금투세 도입을 해달라고 건의를 한 거고요. 이거를 당론으로 정부에 제안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이 생겼느냐? 2020년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이렇게 힘을 받아서 제안을 한 거니까 문재인 정부가 안 받을 수 없어요. 처음에 문재인 정부에 반대를 했습니다. 기재부도 반대하고 대통령도 우려를 했습니다. 금융시장 붕괴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받았는데 막상 통과시키고 나서 시행하려 보니까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한번 건 거죠. 그게 이제 2년 동안 유예한다. 그게 한번 걸었던 거고 그게 도래하니까 지금 다시 그때 당시에 문제가 소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대해서는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을 해서 지난번과 달리 토론을 해가지고 돌파구를 찾아보자 하는 게 민주당의 전략인 건데 토론을 열려고 하니까 토론 자체 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이거를 약간 그러니까 유예를 찬성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찬성과 반대의 대립구도가 돼야지 토론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대부분 조건부 유예 찬성 쪽으로 가니까는 이게 뚜렷하게 선이 안 서니까 토론도 무야유야 해서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주밖에 안 남았는데 토론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까 사모펀드 잠깐 얘기하셨는데 사모펀드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모펀드 우리나라 전체 규모가 630조래요. 우리나라 1년 예산하고 맞먹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세금을 낮추자는 얘기 지금 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9.5%거든요. 이거를 27.5%나 또는 22%로 낮추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펀드가 왜 우리 눈여겨보냐면은 대장동 사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화천 대유가 한 400억 정도가 전주가 투자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전주 투자한 사람이 그 대장동 사건의 수익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이 나면 1억을 투자해서 1,000억을 가져가는데 거기서 세금을 현재는 50%니까는 500억을 내야 되는데 이 지금 개정한 대로 하면은 750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모펀드가 뭔가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익을 내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게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금투세가 도입되는 단계에서 어떤 사모펀드 업계나 금융투자 업계의 어떤 노비나 이런 게 좀 반영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얘기가 실제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 배터리 아저씨라고요.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그 작가님, 박 작가님. 그분이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모펀드가 뒤에 배후에 있다. 그리고 여기는 이해찬 당시 대표 그리고 이해찬 계열로 분류되는 진선준 정책위 의장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논의를 진전시켜 보기에 위해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의원 이런 분들은 이제 예정대로 시행하자 이제 원칙론인데 근데 민주당 내에서 이현주, 이소영, 전용기, 정의령 의원 또
또 이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금투세 유예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24일 공개 토론을 열어서 이제 흐름을 잡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또 이현주 최고위원은 방송에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을 직격을 했습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개인 소신으로 볼 일은 아니다. 경제나 주식시장 문제는 이념이나 소신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실용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배종호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유예라는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고 당내 이제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런 측면에서 뭐 약속 대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건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뭐 굉장히 좀 논의들을 막 혼란스럽게 정리를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투세는 시행하기로 국민의힘 민주당이 이미 합의를 한 거라니까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거를 유예를 넘어서 이제 폐지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일단 왜 당시에는 금투세를 도입을 하게 했느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조세 형평성 문제. 소득 있는 것에는 과세를 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본 배분의 효율성. 이것 때문에 지금 한 건데 그리고 배경을 보면은 이걸 추진을 누가 했냐면 금융투자협회가 추진을 했어요. 증권사하고 자산운용사들이 거래세를 폐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거래세 수입이 한 6조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러면은 금투세도 그러면은 폐지한다. 그러면 거래세도 없다. 그러면 6조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부자 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도 명확하게 좀 입장 정리를 하고 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글로벌 스탠다드는 금융 투자 소득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 선진국 예를 들면 미국, 일본, 독일 이런 데는 다 지금 금투세가 도입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금투세를 도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반대 논리가 있었는데 시행을 하고 보니까 1년 뒤에 오히려 니케이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일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24일 날 토론회를 열어가지고 예. 당론을 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여당의 한동훈 대표도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그러고 결국은 지금 표심을 의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유예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할 것 같은데 네. 방향은 금투세 도입이 맞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여론조사에 따라서 국민 여론은 찬반이 팽팽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 경제학회, 한국경제학회에서 보수 진보 다 있는 소속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했더니 금투세를 도입을 한다가 80%, 그리고 폐지해야 된다가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댓글 올려주신 분들은 금투세 폐지 쪽에 마음이 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댓글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자, 민주당은 개미 투자자의 분노를 어찌 감당하려고 그러나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자, 이 사모펀드 감세 특별법이라고도 부른다. 금투세를. 자, 민주당은 사모펀드와의 연관 관계 먼저 해명해라.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사모펀드는 돈 많은 사람들이 드는 건데 민주당에게 로비가 왔을까? 토리가 웃는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사모펀드 하면 또 화천대유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자, 제명세 너무 이름 잘 지었다. 귀에 쏙 들어오는구만.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왜 뒤에서 가만히 있나? 당 대표로서 교통 정리를 하시라.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반면에 반대 의견도 한 건 있습니다. 수익 올리는데 세금 내는 건 너무 당연하다. 국민의힘은 과연 누구 편이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금투세 관련해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금투세는 대부분 99% 개미 투자자에게는 해당이 없다라는 말은 사실은 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부과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가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종부세가 도입됨으로써 많은 부유층들이 종부세에 부담을 안게 되고 이 종부세의 부담이 뭐 월세가 오른다든지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식으로 전가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1%에게만 부과를 해도 나머지 99%의 도미노처럼 그 효과가 퍼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금투세가 당시 도입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모펀드는 물론이고 이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식 시장에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 투자자들의 니즈가 매우 그 지역적으로 이 정치권에 반영이 돼서 여야가 모두 이 금투세에 약간 좀 유혹에 넘어갔다. 저는 그런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이라도 다시 바로 잡아야 되고 또 해외 투자 이런 문제로 자본이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방지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저는 제명세라는 표현이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겐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나중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민주당이 이런 토론회 과정을 거쳐서 금투세 유예 쪽으로 결단을 내리고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협조를 해주면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개미 투자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높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제명세가 지금은 부담이 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대권 가도를 가는 데 있어서 내가 풀어낸 문제다라고 할 수도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제명세라는 표현 쓰는 거 조금 약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댓글 중에 진성준 의원이 뭐 어느 방송에 나와서 이 금투세 관련 이 사모펀드 그 로비 관련해서는 팩트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다라고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도 속마음은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 같은데 1,500만 개미 투자자들의 그런 마음을 의식해서 약간 위선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금투 뭐 1,500만 개미들이 금투세 적용이 안 받는 사람들 대다수일 겁니다. 근데 아까 윤재진 대표가 얘기했듯이 그 적용받지 않더라도 그 이상 1년에 내가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개미 투자자 중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꿈을 먹고 사는 이 개미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고 그것이 꼭 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왜 미국 시장이나 선진국 시장에서는 이게 금투세가 시행하고 있을까요? 거기는 주식시장이 투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어찌 보면 시스템화돼 있고 어떤 감시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어요.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는 안 좋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한 10년을 딱 놓고 보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이 애견 가능성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거기에 손실을 보더라도 그냥 놔두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이 나면 내가 거기에 세금을 내더라도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장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이게 투명한 시장인지 진짜 작전 세력 아니면 돈을 벌기가 힘들고 정말 건전한 투자를 하지만은 오히려 개미 투자자들은 돈을 못 벌고 있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가장 그 논란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논란이 되는 게 삼성전자 13만 가냐 마냐 하는데 계속 뭐 9만 전자 7만 전자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6만 전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그럴 기업입니까? 솔직히 예. 전 세계적으로 진짜 전자 회사에서 반도체 생산량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에서 이게 이럴 만한 회사냐고요. 그런데도 이게 수익이 못 내고 있는 거 보면 아니 이런데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개미 투자자들은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정치권에서는 무조건 뭐 과거에 우리가 합의했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상황이 바뀌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보다도 주식시장의 어떤 투명성 제고라든지 시스템을 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지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고민할 시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자 이제 사모펀드 세금은 깎아주면서 이런 이제 댓글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민주당이 좀 머릿속에 넣고 좀 고민을 할 문제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설주환 변호사가 전혀 지금 0점 조준이 잘못됐는데 지금 내가 3대1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 이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잠깐, 의견이 있어요. 내가 얘기할게. 지금 이거는 여야가 합의를 했고 대한민국 정부가 자본시장 중요한 정책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거를 지금 백지로 돌리면은 대한민국의 정부에 대해서 누가 신뢰를 하고 대한민국 자본시장 정책을 누가 신뢰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오히려 더 달아나는 거죠. 대한민국 증시가 망하는 길이죠.